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오늘은 대학가 소식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살아 숨쉬는 풋풋한 이야기를 현장 리포트로 담았습니다. 지역경제 리더를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그랜드페리 이성현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부산과 일본 모지항 간의 새 여객 항로를 개설한 그랜드페리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7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학생들의 자기개발 노력과 학교 하구사랑이 최근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체 2급 장애인인 울산대학교 이성기 씨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휘어지는 골형성 부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휘어진 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을 지금까지 20여 차례나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각각 지체 2급과 4급 장애인입니다. 이 씨의 어머니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매달 벌어오는 8, 90만 원이 가족 수입의 전부입니다. 대학의 가사장학금과 사회복지단체의 복지장학금으로 겨우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 씨는 최근 아주 특별한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동료 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 전액인 412만 원을 건넨 것입니다. 지난 8일 열린 울산대학교 장학금 전달식입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 씨를 포함해 모두 101명에게 등록금 전액 및 반액에 해당하는 장학증서가 수여됐습니다. 울산대학교 장학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직자 가정 여부, 학자금 대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울산대학교 하구사랑 장학 제도는 전국 최초에서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초에 사실상 등록금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록금을 동결했고, 또 학생들은 장학금 부분의 어떤 재원을 학교 측에 좀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5만 원씩을 더 내서 장학금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5만 원씩 더 내서 이런 어떤 서로 상호 배려하는, 서로 도와주는 이러한 제도로서의 하구사랑 장학 제도, 이것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어떤 하구사랑 장학의 정신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학기에도 또 내년에도 계속 실시를 할 것이고. 이날 이 씨가 받은 장학금은 하구사랑 장학금. 전체 재학생 2,647명이 지난 2월 1학기 등록금을 낼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 5만 원씩 자발적으로 낸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모두 1억 3,200만 원에 달합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자 교직원 239명도 3,7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여기다 울산대 재단인 울산공업학원도 1억 원을 내놔 전체 장학금이 2억 6,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하구사랑 장학금을 위해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로 꾸려진 장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장학위원회는 장학금을 신청한 291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고 가정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면담에서는 눈물겨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암으로 투병하는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삼촌댁에 얹혀 살게 된 학생, 학자금 대출을 5차례나 받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 등이 있었습니다. 예, 평소에도 다른 장학금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 학우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준 장학금이라 다른 장학금보다 좀 더 뜻깊은 것 같고, 앞으로 또 졸업하고 취업 후에도 마음의 뜻을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이공계 특성화 국립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에서는 최근 여자 대학원생 4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국내 한 대기업의
대학생 해외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과기대 대학원 친환경에너지공학부에 재학 중인 남희진 씨와 동대학원 테크노경영학부 윤영심 씨 등 4명이 화제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 여학생은 해외 탐방 프로그램인 LG 글로벌 챌린저 2010 참가자로 최종 선정돼 조만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16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챌린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원생 때 뜻깊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양전지는 미래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부상하고 있고 관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LG 글로벌 챌린저는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해 여름방학 2주 동안 해외 각 정부기관과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G가 16년째 개최해온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국 109개 대학에서 836팀이 몰려 28대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울산과기대 팀이 최종 30팀 중에 뽑혔습니다. 울산과기대 팀이 이번에 내놓은 탐방 주제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미국 지역의 관련 연구소 및 기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태양전지 종류가 크게는 염료 감음형 태양전지와 고분자 태양전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분야에서 뛰어난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고 노벨상을 타신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연구소도 탐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차세대 염료 감음형 태양전지와 고분자 태양전지에 관한 정책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고 오고 싶습니다. 남씨 등 일행은 이번 2주 동안의 일정 동안 세계적 태양광 연구센터인 내셔널 리뉴에블 에너지 연구소와 태양전지 상용화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코나카 테크놀로지, 세계적 화학기업인 듀폰 등을 찾아 차세대 태양전지의 연구 동향과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각 대학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학교와 학우를 사랑하는 인재들이 넘치는 대학. 이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상아탑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부산에서 축제한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요. 여러 종류의 장미가 있어서 참 예뻐요. 파워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그랜드페리 이성현 대표를 모셨습니다. 최근 새롭게 개설된 부산과 일본 모지항 간의 여객 항로에 대해 이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랜드페리가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산과 그 모지항 간의 그 새로운 그 여객 항로가 이렇게 열렸지 않습니까? 어떤 항로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일본을 여행하시는 많은 분들은 주로 이제 동경, 오사카, 고베, 교토 이런 지역으로 많이들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항을 시작하는 이제 부산 모지는 기타 큐슈 지역인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미개척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에 관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일본의 이제 기존의 무역의 이제 많은 비중이 미국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서남부 쪽으로 옮겨오면서 일본과 한국과 그다음 중국의 이런 물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아주 화물 물류 산업도 굉장히 활발해지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잠재력이 큰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화물 쪽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이 많은 그런 항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그 항로에 투입된 그 여객선의 명칭이 세코마루지 않습니까? 세코마루가 어떤 배인지 한번 자랑해 주시죠. 세코마루에 쓰이고 있는 이제 마루의 뜻은 이제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으뜸, 어떤 이제 파도를 칠 때 파도의 가장 높은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항을 시작하는 이 세코마루는 그 여객을 한 640분 정도, 그리고 이제 승무원이 6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0명의 이제 승객을 저희들이 모실 수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은 6m짜리 컨테이너를 약 한 220개 정도를 이제 싣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톤수로는 25,000톤급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카페리 중에는 이제 가장 큰 선박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항로는 그 당초 2008년도에 이렇게 일부 운항이 되다가 중단된 항로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랜드 페리가 이번에 그 재창을 하게 된 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항로 중단이 된 거는 저희들로서도 이제 같은 한국 기업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그 기업의 어떤 목적이,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용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이런 책무도 있겠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도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 항로가 중단이 되면서 많은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 그리고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은 이제 불편을 겪으셨고 이제 근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검토하면서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군가가 과연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이런 사업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뜻이 맞는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노선은 그 부산과 기타 큐슈를 이렇게 오가는 그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 기타 큐슈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 뭐 볼만한 관광 코스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기타 큐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이제 우리 여행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오이타 백부 온천이 이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활성화산이 이제 그 아소산이 또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국적인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 하우스텐보스가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요 관광 코스들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다 즐기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지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메이지 시대 때 개항을 했던 5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러한 이제 오래된 건물, 그리고 예전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해협 박물관이라든지 기타 큐슈 철도 박물관, 그러니까 이런 현대적인 건물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 예전의 어떤 고즈넉함과 그다음에 현대적인 정치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 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모두의 영상으로 잠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그랜드 페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대표께서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랜드 페리는 2009년 12월에 그 부산 모지간 카페리 운항을 위해서 법이 설립된 신규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그 신규 설립 전에 그 부산 모지간 항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항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항을 할 것인가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다면 이것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이 회사의 주주로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약 한 3개사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4일 날 국토해양부로부터 그 면허를 발급받아서 면허를 취득해서 지금 5월 10일 날부터 약 한 5회 정도의 시험 운행, 그리고 5월 20일부터는 정기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신규 회사다 보니까 이 카페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각계각층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산과 주로 그 kyushu 지역을 중심으로 한 뭐 여객 노선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후쿠오카라든지 뭐 또 시모노세키를 가는 이런 노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그 다른 일본 노선 그 여객선들과 뭐 그랜드 페리가 가지는 뭐 차별성이랄까요? 뭐 그런 점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모두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일본과 부산을 오가는 카페리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선박을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넓은 공간, 편의 공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등실, 단체실로도 다 이제 C사이드로 지금 객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을 하시면서 이제 또 방에서 쉬시면서 이렇게 바다를 즐기시면서 이제 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체실 같은 경우에는 개인 관물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체실이 아니라 가까이 개인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구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일본에서 대리점 여객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명문페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명문페리는 모지에서 오사카를 오고 가는 내항 카페리선을 하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객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산 모지뿐만이 아니라 부산과 모지 그리고 일본 내항 여객선과 연계를 해서 오사카 이 내륙까지 본토와 내륙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그러한 상품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랜드 페리가 가진 그 향후 계획이랄까요? 뭐 포부 같은 게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카페리선의 회사들을 뭐 저희도 자랑이 아니라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은 그 부산과 이 일본 남부 쪽, 서남부 쪽을 오가는 카페리선 중에서 뭐 선주와 뭐 회사 구조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아주 면밀히 따져 보면 아마 순수한 의미에서 한국 국적의 선사는 저희들 뿐만이 아닌가라는 좀 자부심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 국적의 선사로서 어떻게 한국의 나름대로의 그 가장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일본에 알리고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어떻게 좀 튼튼하게 좀 해낼 것이냐라는 게 저희들 현재 고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카페리 운항을 하면서 지금 이제 중부권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강원권이라든지 저쪽 일본의 뭐 동경이나 오사카로 많이 가셨던 분들이 이 일본 우리 부산을 통해서 일본 서남부 쪽을 좀 가시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움직이시기 편하도록 그 전국적인 운송망을 갖춘 고속버스나 아니면 KTX나 좀 전략적인 연제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오시기 편리하게끔 저희들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은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한국과 일본 간에 좀 믿음직한 다리가 되고 또 바다 위에서 모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 선박을 꾸며 나가서 아마 모든 분들이 저희 세코마를 이용하면서 아 좋았다라고 평가를 들을 수 있게끔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랜드페리 이성현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본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